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 2조 214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은 전체 사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미학의 신경과학적 연구, 그쵸? 신경미학에 관한 글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쩌시라고요? 쭉 밑줄이라고요. 그렇죠? 신경미학은 미학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 같습니다. 신경미학 네모해주고요. 연구 분야로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전개 방식상 정의죠. 신경과학자인 제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제키 동그라미입니다.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인물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고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신경미학은 미학 연구에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신경미학 동그라미요. 미학 연구에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 여기다 몇 줄입니다. 신경미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기법, 영상기법과 같은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융합 연구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도 몇 줄입니다.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밑줄하고요. 끊어지고 최근 융합 연구 분야로 급성장, 여기다 밑줄입니다. 신경과학의 기법을 활용해 피험자들이 있습니다. 피험자라는 것은 실험 따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피험자 그러게 되죠.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연구하고 미적 예술적 생산과 지각의 기저에 그렇습니다. 기저라는 말은 밑바탕이죠. 기초죠. 기초에 놓인 신경적 절차들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쭉 몇 줄을 해볼까요?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경적 절차들에 대한 밑줄 긋고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그렇죠? 그래서 1문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신경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경미학이 무엇이다? 개념. 그 다음에 신경미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소주제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신경미학의 정의와 특징,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어쨌거나 질문 부분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 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을 유도하고 있죠.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긋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학적으로 연구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키의 연구팀은 그렇습니다. 제키 나오게 됩니다. 제키의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내 반응의 차이를 일련의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제키의 연구팀 동그라미 하고요.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 밑줄, 그렇지 않은 작품 밑줄, 실험에 활용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뭘 보고자 했냐면 내 반응의 차이 동그라미입니다. 연구팀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팀은 계속 제키의 연구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위치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피험자들에게 1년의 점수를 통해 여러 미술 작품의 색상에 대해 미적 평가를 하게 한 뒤, 자, 여기 실험 과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실험 과정 1 어디다가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위치한 피험자들에게 1년의 점수를 통해 여러 미술 작품의 색상에 대해 미적 평가를 하게 한 뒤, 여기다 1, 실험 과정 1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아름다움, 보통, 추함으로 분류하여 걷습니다. 분류하여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네요. 각 경우에 내의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 여기까지 몇 줄. 실험 과정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전두엽은 지금 전두엽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봐요. 자, 전두엽은 네모하고요. 의식적인 미적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경 해부학적 부위, 여기까지 몇 줄. 전개 방식은 정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분에다 미적 체험 동그라미, 관련 동그라미, 전두엽이. 전두엽 부위 중에서도 특히 세모하고요. 자, 내측 안화 전두엽은 것입니다. 내측 안화 전두엽 동그라미, 자극의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 여기까지 몇 줄. 그리고서 다시금 몇 줄입니다. 미술 작품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깊이 관여, 여기다 쭉 몇 줄. 자,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보통이나 추함으로 평가하였을 때 비해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피험자들의 뇌의 내측 완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동그라미 하고요.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몇 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측 안화 전두엽이 더 활성화 몇 줄, 더 활성화 동그라미 돼야 되겠죠. 한편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휴식기 때에 비해 추함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내측 안화 전두엽은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입니다. 추함으로 평가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주고요. 내측 안화 전두엽은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여기까지 몇 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즉,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뇌의 보상계 중 하나인 내측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활성화되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휴식기 때에 비해 활성화되며 그렇습니다. 추함을 경험할 때는 내측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추론할 수 있네요. 휴식기가 추함을 경험할 때보다도 어쩝니까? 내측 안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즉 세모하고요. 전체 몇 줄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동그라미 하고요. 끊어져야 되겠네요. 뇌의 보상계 중 하나인 내측 안화 전두엽이 동그라미 하고요.
휴식기 때의 비의 활성화 동그라미. 그러면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여기다가 1이라고 잡아줘 거죠. 그 다음에요. 추함을 경험할 때 동그라미 하고요. 내측 완화 전두엽이 동그라미 하고 휴식기 때 비의 덜 활성화 동그라미 추함에다가 3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휴식기 때가 2가 되겠죠. 그렇죠? 전두엽이 활성을 보게 되면 제시되었던 미술 작품을 초상화, 풍경화, 전문화, 추상화 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각 경우 모든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었던 그림에서 내측 완화, 전두엽의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실험 자료를 바꾸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신경미학을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신경미학을 통해 밑줄 끊어주고요.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다 밑줄. 신경미학이 갖고 있는 의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신경미학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제키 연구팀의 신경미학 연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죠? 어디까지입니까? 깁니다. 신경미학자들은 끊어주고요. 분해와 양화를 통해 그렇습니다. 분해, 동그라미, 양화, 동그라미.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미학적 담론의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객관적인 근거 동그라미요. 미학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했습니다. 신경미학의 연구 방법에 활용되는 분해와 양화는 것입니다. 경험미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페이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분해와 양화는 동그라미 하고요. 페이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여기다 몇 줄. 페이더 사정없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페이너는 자, 동그라미 하고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규칙성 등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을 구분해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자, 쭉 밑줄하고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여기서 끊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을 끊어주고요. 구분해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이는 지각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표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미적 경험의 일반적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페이러로부터 비롯된 분해는 신경미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적 예술 대상들을 색상이나 기하학적 형식 등으로 분해하여 그렇습니다. 이를 미적 쾌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쭉 몇 줄 하는데요. 어떻게 해줘요? 미적 예술적 대상들을 끊어주고요. 색상, 기하학적 등으로 분해하여 여기서 끊어주고요. 자, 이를 미적 쾌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자,
요인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씁니다. 기준 동그라미입니다. 자, 분해란 말 어느 정도 이해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인 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다 쭉 몇 줄 긋고요. 양화 네모입니다. 개념도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페이너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양으로 나타내는 밑줄 양화 네모하고요. 왼쪽에다 전개 방식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너가 만들어낸 것이다. 페이너 사정없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페이너가 경험 미학을 의해 발전시킨 구체적인 기법들 중 신경 미학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선택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뭐냐면 페이너 동그라미 하고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신경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밑줄 하고요. 선택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방법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쾌락의 정도를 양화하여 비교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쾌락의 정도를 양화하여 비교하게 하는 것 여기다 몇 줄. 이것이 선택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것이냐? 선호 정도를 숫자를 고르게 하는 방식 같습니다. 주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선호 정도를 밑줄 긋고요. 끊어주고요. 숫자 동그라미 고르게 하는 방식. 숫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방법 그런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날 신경미학의 전형적인 실험들 역시 대부분 제시된 예술 작품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특정한 국면을 객관적으로 양화하기에 평정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산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신경미학에 활용된 누구? 페이너의 연구 방법이죠. 신경미학에 활용된 페이너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문단입니다. 자,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비판 동그라미죠. 신경미학의 관심 영역을 실험적 통제가 가능한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고 이들에 대한 반응을 평정 척도로 양화하는 것은 실험 과학으로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즉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미학이 어떤 성립되기 위한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 밑줄입니다. 전체로서 미적 경험이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채 그 구성 성분들로 분해될 수 있으며,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양화적인 척도들이 미적 경험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은 채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미적 경험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신경미학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다가요. 신경미학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일군의 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는지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군의 미학자들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경미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군의 미학자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적어주세요. 비판 1이 나왔습니다. 자, 1 적고요. 비판 1입니다.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끊어주고요.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 끊어주고요. 보존되는지의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동그라미입니다. 을 지적. 이것이 비판이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것입니다. 비판 이야기하고 또한 나왔습니다. 첨가의 접속어죠. 비판 나올 겁니다. 또한 세모입니다. 2번이 될 겁니다. 미 또는 선호 척도들이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렇습니다. 않다고 주장, 여기까지 몇 줄. 비판 2가 되는 거죠. 자, 미 또는 선호 척도들이 여기서 끊어주고요.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다,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신경미학의 방법론의 오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신경미학의 연구들이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들을 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수행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자, 그래도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번이 될 겁니다. 비판 3입니다. 신경미학의 연구들이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들을 가지고 끊어지고요. 실험실 수행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험실에서 수행된다는 것도 실험실 동그라미요. 문제로 지적 동그라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려는가 봅니다. 실험실 안의 통제된 환경에서 피험자들은 그들이 실험실 밖에서 가질 수 있는 미적 예술적 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실험실에서 유도된 경험은 진정한 미적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유도된 경험 그렇습니다. 그럼 실험실 밖에서 가질 수 있는 미적 경험의 형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 겁니다. 극단적으로 신경미학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은 미학이나 예술, 철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긋고 4번입니다.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 4가 되겠죠. 자, 끊어져 봅시다. 극단적으로 신경미학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미학이나 예술, 철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하고요. 관련이 없을 수, 여기다 동그라미. 이와 관련하여 채터지는 것입니다. 채터지 동그라미입니다. 사물들이 보이는 것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없습니다. 자, 사물들이 보이는 것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없습니다.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없습니다. 결국 통제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램프 아래에서만 동전을 찾는 행동 것입니다. 그 통제된 상황에서만 자, 동전을 찾는 행동, 동전의 형태는 미적 경험입니다. 미적 경험의 일단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제된 상황에서만 미적 경험의 본질을 찾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사물들이 보이는 것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램프 아래에서만 동전을 찾는 행동, 이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몇 줄 긋고 경고에다 동그라미입니다. 결국 뭡니까?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거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사물들이 보이는 곳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자, 램프 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램프 아래로 올 테면은 자, 사물을 갖다 보도록 했습니다. 통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램프 아래에서만 동전을 걷습니다. 여기서 동전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미적 경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적 경험의 본질 이렇게 적읍시다. 미적 경험의 본질을 찾는 행동, 논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부분 다시금 전체 주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실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주제는 미학의 신경과학적 연구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재 부분은 신경미학이 되겠죠. 전개 방식은 미학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인 신경미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키팀은 신경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미학에 활용된 페이너의 연구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 부분들이 마지막 사문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 보게 되면 챕터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이론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어려운 부분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 여러분과 공부하는데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더불어 같이 파이팅 해주실 걸 빌면서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